네가 최고다님 어서 오시고요. 자주 뵙겠습니다. 윤영님, 문희환님, 그다음 우리 종만님도, 존파크님도 자주 뵙겠습니다. 와샹님, 테슬라님, 개미님, 우리 상균님, 또 우리 김나경님 자주 뵙겠습니다. 은경님 어서 오시고요. 네, 9시 35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데미경제TV 개당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아침 저녁이 쌀쌀한데 오늘 아침은 한결 조금 포근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여러분을 펀드 매니저 이상으로 만들어내는 방송. 여러분들은 웬만한 펀드 매니저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가 최고다. PI 첨단 소재. 오늘 PI 첨단 소재가 요즘 좀 이해가 되나요? 자, 일단 미국 시장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 시장은 어제 그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주간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실업자가 많이 넘어야입니다. 실업 청구 건수가 8개월 내 최고다. 그래서 이 말은 실업이 늘었다는 것은 네,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고, 결국 이것은 금리 인하 요인이다 하는 측면에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지금은 배드 뉴스가 굿 뉴스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국채금리가 하락을 좀 하는 분위기여서 한결 시장에 대한 압력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다시 최고치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엔화는 요즘 다시 조금씩 고개를 드네요.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어제 실업 청구 건수 증가는 우리 시장에는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자, 그 속에서 보면 내부는 좋지는 않습니다. 뭐가 안 좋았느냐? 어제 마이크론이 1.3% 하락했고요. 엔비디아 어제 1.8%, 그 다음에 암홀딩스는 이제 2.3%. 물론 암홀딩스는 이제 시간 외 거래에 비해서는 덜 빠진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이 슴슴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 시장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가 그렇게 강할 분위기는 아니다 하는 건데요. 자, 이것이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측면이냐, 데일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어제 시장에 볼 때 지금 외국인의 삼성전자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이유가, 이게 현대마린솔루션인데 2시 한 14분부터 쭉 밀렸어요. 보통 신규 상장주들이 2시 좀 넘어가면서 쭉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은 좀 신규 상장주를 단타 매매하는 좀 큰 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큰 손들이 보통 2시 이후에 던지는 경향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좀 밀렸는데, 뭐 또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그 메탄올을 원료로 하는 배를, 열척입니까? 머스크는 세계적인 컨테이너 회사죠. 일론 머스크가 아닙니다. 머스크라 선사입니다. 해운 선사가 미국, 중국에 발주를 했는데 일단 연기를 했다. 그래서 해석들은 중국이 역시 아직은 이런 기술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건 우리 아전인 인수격 해석이고, 어쨌거나 연기를 했다는 점은 우리 해운사들한테는 뭐 긍정적인 뉴스는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현대마린솔루션이 뭐 그런 관련주다, 이건 아니고요. 조선을 둘러싼 기류인데, 그래서 어제 이렇게 쭉 밀리니까 어제는 이 밀리는 부분이 코스피도 영향을 주고 코스닥도 영향을 주고, 어제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이 거래 대금 2위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상장일 날 현대마린솔루션의 덩치에 비해서 무난한 흐름이었다.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하는 분위기였는데, 역시
그냥 넘어가지는 않네요. 상장일날 5월 8일날은 상승 종목도 많고 양대 지수도 상승하고 이전에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머티들이 상승할 때는 지수 다 빠지고 하락 종목이 막 1000개 넘고 이랬는데 어제 무난하다 싶더니 목요일 5월 8일 무난하다 싶더니 어제 군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코스피 1.2, 코스닥 0.3 하락하고 하락 종목도 코스피가 500 종목이 넘었다. 이러면 코스닥으로 치면 한 1000 종목 넘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뒤늦게 상장 물증 역시 이렇게 대형주들이 대여급이 상장되면 악재죠. 물량 부담의 악재죠. 자, 근데 이게 오늘도 그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단타하는 불나방들이 여기 다 몰려들 수 있는 환경이라서 오늘도 현대마린솔루션이 시장이 영향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데일리에서 그랬죠. 두 가지를 보세요. 첫째,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여기 적어놨죠. 현대마린솔루션이 쏠림 현상에 따라 부작용이 과연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보자. 첫째. 두 번째는 외국인 매매 방향.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솔루션 부작용이 2시 14분부터 나타났었고요. 외국인 매매도 마찬가지. 외국인 매매는요, 어제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았었어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이 순매도를 기록하는 데는 좀 암이 시간 외에서 어제 한 9%, 10% 빠졌거든요. 이게 좀 영향을 좀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둘러싼 기류가 그나마 엔비디아가 힘겨울 때마다 시장에 기폭제로 작용을 해줘서 하는데 그래도 좀 하락, 침체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정도지 일시적으로 반도체 전반의 분위기를 이끌고 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 분위기 여러분 느끼죠. 오늘 아침에도 미국 증시 쭉 빠졌다 했지만 지금 반도체 쪽은 어제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도 1분기 실적 좋게 나왔어요. 근데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앞으로 전망이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 눈높이를 그렇게 높이라 그랬나요?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반도체에 대해서 눈높이도 높고 심리적으로 자꾸 부정적인 면을 찾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보였는데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도 외국인이 그렇게 크게 순매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살려면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데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순매도 1위, 3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였기 때문에 오늘도 이 분위기가 크게 바뀔 것 재료는 없지 않아요? 물론 개정해봐야 합니다만 일단 합리적 전망을 한다면 오늘도 외국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렇게 순매수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도 역시 외국인이 좀 순매수를 할지 순매도를 할지는 알 수는 없으나 개왕성한 순매수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외국인 매매 방향과 지수 방향은 거의 일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도 전체적인 큰 흐름은 녹록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가지 요인, 현대마린솔루션이 오늘도 어떤 움직임으로 보이 시장에 부작용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이 오늘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오늘도 이것 두 개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건 뭡니까? 오늘 5월 10일인데요. 5월 10일, 5월 15일이 쉬는 날이니까 아마 5월 16일까지 다 실적 발표해야 되는데 대형주는 다 발표했죠. 이제 중소형주들이 어제부터 쭉 발표하는데 어제 실리콘2 깜짝 실적 나오니까 상한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그래서 오늘부터 근데 16일까지 16일 쪽으로 발표하는 회사는 별자는 회사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오늘 5월 10일 그다음에 5월 13일 월요일 이때 아마 웬만한 좋은 회사들은 이때 깜짝 실적이 이때 나올 가능성이 낮고 그다음에 5월 14일
5월 16일 이제는 좀 실적이 별자는 회사들이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하고 다음 주 월요일하고 우리가 눈 동그랗게 뜨고 중소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걸 막 찾아야 되겠습니다. 상장 주식이 2천 지금 500개가 넘으니까 일일이 다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애널리스트 뭐 누구든지. 그래서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장땡이다. 그렇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보고 좋다 싶으면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대형주나 이런 쪽들은 지금 좀 무거운 속에서 실적 호전주들이 어제처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용기기 화장품주들 어제 많이 올랐는데요. 자, 미용기기 화장품들 보면요. 이제 미용기기로 클래시스가 깜짝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시스가 이게 쭉 뽑았잖아요. 이날 장 마치고 실적 발표해서 어제 쭉 뽑았는데요. 이렇게 쭉 오릅니다. 실적에 따라서 지금 그러니까 어제 화장품 전반, 미용기기 전반이 다 강세를 보였어요. 어제 비올도 실적 발표했죠. 비올도 뭐 나름 괜찮은 실적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고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민감한데 딱 그냥 마음에 걸리는 건요. 어제 화장품도 강세를 보였잖아요. 강세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요. 어제 기관들 동향을 한번 보면요. 자, VT 아직 실적은 발표 안 했으나 좋을 걸로 예상되는데 기관들이 사흘째 팔고 있어요. VT, 클리오 기관이 어제 한 49,000주 제법 팔았네요. 아이패밀리 SC 이것도 사흘째 기관이 야무지게 팔고 있어요. 그다음에 파마 리서치 이틀째 기관이 야무지게 팔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코스메카 코리아 자 어제 기관 팔았고요. 잉글우드랩 이건 지금 기관이 며칠째 야무지게 팔고 있네요. 그다음에 코스맥스 이런 것들은 어제는 안 팔았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어제 겉으로는 화장품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속으로는 기관들이 쭉 매도하는 게 영 찜찜해요. 뭐라 그럴까? 예, 화장품 업종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K컬처의 핵심 아닙니까? K컬처의 핵심인데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은 분명한데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한다고 맨날 올라갑니까? 중간에는 또 골이 있는 거죠. 이런 골이. 뭔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거의 고점에 오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좀 듭니다. 어제 기관들 동향을 보니까. 그래서 이 상승 과정에서도 그런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좀 기관 동향을 보니까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삐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삐아. 자, 이런 게 우리 한 대표가 필요한 거죠. 어제 삐아 오전에 비싸게 주고 산 분들은 제가 뭐라 그래요? 삐아 액면가 일단 100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매출이 한 80억대 밖에 안 된다. 지금 좀 뭐랄까 화장품 회사다 말하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한 느낌? 그러니까 토니모리, 마녀공장 뭐 이런 회사들은 다 매출이 1,000원 이상이고요. 클리오와터는 4,000원 가까이 이 정도면 좀 화장품 회사다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수 있는데 380원 이런 건 좀 코딱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중에 한 54%가 우리 립 메이크업, 입술 관련입니다. 색조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색조 화장품보다는 기초 화장품들, 피부와 관련한 기초 화장품들이 수출이 보조고 색조는 좀 지금 감소하는 분위기입니다. 등등을 해서 제가 삐아는 자 그렇게 말씀드려 제가 뭐라 그랬지 이런 걸 이용해서 단타로 이용하는 그래서 제가 우리 애청자님한테 알려드리면 저런 성격의 기업이구나. 그래서 저런 회사는 우상향을 기대하면서 주구장창 들고 있을 회사가 아니라 단타로 해쳐야 되겠구나. 여차하면 팔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기업 내용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모르고 덤비면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시장 참여 개인 투자자들이 삐아가 화장품 회사인지 알아도
구체적으로 어떤 게 중심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자료도 별로 없는 회사입니다만. 그래서 역시 우리 하 대표랑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애청자님은 웬만한 펀드 매니저보다 훨씬 낫다. 우리 하 대표가 다 얘기해 주더라. 자, 4월에도요. 4월에도 지금 화장품은 수출이 견고합니다. 27% 증가했어요.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겁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화장품들이 다 좋아진다는 건 아닙니다. 그 화장품은 회사마다의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부터 잘 봐야 되죠.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좋은데 기억할 거는 중국 향은 감소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10%. 중국 비중이 높은 회사는 불리하겠죠. 아직도 그래도 아모레4십이나 LG생활건강이 중국 비중이 높은 회사라서 그 다음에 비중국은 53%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제가 작년부터 해드렸죠.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왜 중국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댓글 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저는 다 댓글 부대라 봅니다. 댓글 부대들. 인공지능으로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면 시비를 거는 글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다 그런 얘기 하지만 중국 비중이 낮은 회사, 중국으로부터 비중을 낮아서 안정성을 가진 주식들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중국 비중을 낮추지 못한 애플, 테슬라 어려움을 겪잖아요. 자, 객관적 데이터 보고 얘기하면 비중국으로 53% 증가했다. 역시 이 성장은 미국이 지금 미국향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일본, 베트남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화장품은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변압기처럼 폭발할 날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OEM 이런 회사보다는 이렇게 브랜드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그러니까 TSMC보다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고르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기관들 매도 양상을 보니까 지금 조금 상승에 1파 상승의 끝물일 가능성이 있다. 이건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종목 장세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이 시간에 제법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는데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만화입니다. 만화 웹툰입니다. 우사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DNC 미디어인데 뭘 작가는 젊은 작가 여전했어요. 재작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아직도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그분 돌아가실지 모르더라고요. 그 만화는 더 이상 웹툰은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어쨌거나 그 웹툰을 IP로 한 나 혼자만 레벨업이란 게임이 넷마블에서 나왔는데 그게 지금 호조를 보였다. 근데 넷마블이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게임 하나 성공한다고 크게 움직일 레벨이 아니에요. 넷마블 액면가 100원짜리예요. 그런데 그 게임이 성공한 그 IP가 DNC 미디어가 가지고 있으니까 DNC 미디어가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나 혼자만 레벨업 게임이 초기에 순항하는. 그래서 어제 넷마블 IR 컨퍼런스 콜 할 때 DNC 미디어가 막 상한가를 들락거린 거는 그 이유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튜디오 미르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도 웹툰 회사로서 지금 뭐 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웹툰 회사들이 지금 또 움직임이 있는.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스튜디오 미르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종목 장세가 실적. 결국 이런 것도 실적이죠.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군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좀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캡티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캡티비전 좀 편안합니다. 제가. 그냥 미국 나스닥 상장사니까 말하기가 좀 편하네요. 자. 어제 제가 이런 사진 하나 드렸죠? 자, 이게 이제 이분이 게리입니다. 게리. 회장이죠. 지금은 캡티비전 CEO로도 3월 25일 날
취임을 했고요. 이제 방한을 했고, 이분이 청이라고 그 제규어 그로스 파트너스가 부동산 펀드 사모펀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아시아 총괄 사장. 그래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등 아시아의 빌딩 프로젝트에 지글라스를 한번 접거 해보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지금 제규어와 헤네시사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이게 다 지금 모여 있는 상태고, 토요일날 내일 출국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추론인데요. 이들이 미국의 사모펀드들의 핵심들인데, 이들이 한국의 지글라스라는 특허를 가진, 기술을 가진 회사를 인수를 해서 지금 나스닥에 자기들이 상장을 시켰는데, 이거 못 주무르겠어요. 사모펀드라는 게 기업의 가치를 올려서 비싸게 팔아먹는 게 사모펀드인데, 이들이 뭐 다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합리적 추론이죠. 물론 이들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내는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게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하는 건 없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응한다면 상당히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네트워크,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지글라스라는 거는요, 그 빌딩 오너들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맨들이 찾아가서 빌딩 오너들 만나 주십시오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네트워크를 쉽게 주문할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 본격적인 행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한 5달러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게 뭐 5달러면 끔값 아닙니까? 끔값. 그야말로 충분히 잘 주무르리라. 다만 단기 매매하시는 분은 이런 좀 하시면 안 돼요. 좀 큰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좀 큰 그림을 그리시는 투자자들만 보시는 게 좋겠고, 저도 앞으로부터 계속 구체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휴먼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요, 이 회사는 지금 3월에 주총 때 경영권을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이런 거는 볼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시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3월 말에 주총에서 4월 초에 CEO가 토리스 스퀘어 김종수 대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토리스 스퀘어와 뭔가 화학적 결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토리스 스퀘어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업 가치 평가 이런 게 꼭 필요하거든요. 뭘 하려고 하면 기업 가치 평가 하려면 보통 한 1개월에서 한 2개월 걸립니다. 1개월 보통 1개월 정도 회계법인에서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럼 지금 5월 중순이잖아요. 5월 중순이니까 한 달 반 정도 걸렸네요. 그러면 이 시기적으로 이제 뭔가가 본격적인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회사는 뭐 1분기 실적 이런 거 신경 쓸 것이 없고, 과연 이제 화학적 결합과 관련한 어떤 일이 나오는지 이제 좀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할 때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참모가 다 해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시기적으로 나올 때가 됐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큰 흐름은, 큰 대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드론. 이 지금 난리 아닙니까? 드론이 왜 난리냐? 비교적 최근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책이 없어서. 근데 그에 관련한 세계 최장의 탐지거리를 가진 레이더 회사고, 이미 우리나라 실전 배치가 돼 있다.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갈 길은 명확하다 이렇게 봐야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리적 추론과 큰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휴먼테크 지금 시총 한 1,500억 하나요? 1,500억 하는데, 지금 방산 완제품 중에 시총 2,000억짜리가 어디 있나요?
2조, 3조, 4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 10조 가까이 되죠. 그리고 웬만한 지금 코스닥 시장에 좀 방귀를 낀다 하면 시총 3천억씩 하는데요. 그래서 턱없는 저평가다. 기대가 크다. 생각을 가지시고 느긋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장했군요. 핫팀경제TV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방송, 우리 개인 투자